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이잖아요. 오래 참음에 열매 맺는 경영. 그래서 디모데서 방금 읽은 것처럼 1장 16절에 바울 선생님이 궁유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고,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 이게 오늘 오래 참으심이었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 우리가 이번 올해 하기로 했던 게 딱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크리스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계속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첫 열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맺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비즈니스가 저는 공진화 전략, 앞으로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공진화 전략. 그게 앞으로 AI가 되면서 되게 많이 쓸 용어인데, 공진화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벌과 꽃의 관계를 보면 돼요. 뭐 이렇게 생존을 넘어서 벌과 꽃이 만나면 꽃은 열매를 맺어주잖아요. 벌은 가지고 가서 또 꿀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생태계 중심으로 많이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자, 한번 기억하자라고 해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2월에 처음 할 때 우리는 기쁨의 열매 맺기.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터가 되게 하자. 그래서 기쁨의 열매. 첫 번째가 기억나시죠? 문제 해결의 기쁨, 프로블렘 솔빙. 그죠?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해결하는 기쁨을 느끼자. 그 다음에 플랜 투 씨 하는,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고 일을 해내는 힘을, 완수하는 기쁨을 누려보자, 우리가. 세 번째가 빅픽처. 그때 빅픽처에 대해서 우리 장효석 회장님도 정의가 뭐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고, 요즘 되게 많이 이제 쓰게 되더라고요. 빅픽처. 우리가 큰 그림을, 우리 회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 빅비전. 그죠? BHA 이제 바그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레이기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했어요. 제사장과 제사자의 역할. 가죽을 벗기는 것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연수가 오래될수록 씻어내는 게 많다. 그때 우리 이제 회장님이 되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되게 좋았다. 이런 제사장, 우리가 가죽을 각 뜨는 게 참 내면의 정돈, 자기 점검, 이렇게 뼈저리는 자기 점검을 하면서 이제 올해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3월 달에는 우리가 절제의 열매, 다툼이라고 하죠. 셀피시죠. 셀피시. 그죠? 자기의 허영, 자기의 욕망으로 하지 말자. 셀피시 앰비셔스라고 하는 거.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제 겸손함으로 하는데, 겸손이 우리 그때 우리 회장님 했던 거, 강현호 회장님이 자기 객관화가 되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제가 기억이 났고, 절제 열매는 경영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 다음에 겸손과 규율에 대한 경영, 세 번째가 사업 본질에 대해서 도전과 기회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얘기가 됐었고요. 네 가지 겸손, 실존적 겸손이, 내가 하나님과 있을 때 되게 우주에 대한 큰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 그죠? 두 번째, 관계적 겸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겸손. 세 번째, 우리가 배우면 뵐수록 하는 지적 겸손. 그죠? 문화적 겸손, 문화에 대한 우월성, 우리가 선교할 때 문화적 겸손을 가지고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겸손의 네 가지 힘을 같이 했고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온유의 열매 맺는 경영했어요. 온유는 화내는 것이 아니었다. 온유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인데, 왜 그 사람 모세를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온유는 상대방을, 그죠? 공동체의 갈등을 풀고 극복하는 힘이기 때문에 모세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소망이라고 하는 게, 소망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푸는 문제, 온유에 대한 것을 했고, 우리 리더들이 제일 가지고 있어야 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온유의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논문 하나 했었죠. 크리스찬 MBA 논문 발표. 그래서 CEO 오리진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난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인가 간에 오리진의 창조,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던 거, 오리진 소망, 온전한 사랑이 조직 성과의 한 80
80에서 90, 80 몇 프로까지 성과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고, 우리가 나눴던 게 진전성 있는 나는 CEO인가, 그래서 본이 되는가, 우리 CEO를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묵직한 걸 지난번에 나눴고요. 자, 오늘은 오래 참음이었어요. 오래 참음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5월이 딱 돼서 이제 오래 참음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더 참아가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성경에서 나눠보고 경영에서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자,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한가라는 거죠. 오래 참음은 앞에서도 봤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일체의 모든 것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오래 참음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건데, 오래 참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줬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참아주시고 계속, 아마 하나님이 안 참아주셨으면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를 주면서 계속 안 참으셨으면 저희는 그냥 그날로 거의 뭐 되게 하지 않았을까. 또 그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건 방금 아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본이 돼서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고 본이 되는 사회에서 살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는 건 우리 인생 자체가 되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참음, 참 우리가 이 땅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죠? 이 땅에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또는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되게 고난을 많이 받죠. 챌린지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고 세상에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되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얘기하는데, 자, 오래 참음하면 생각나는 단어, 비슷한 단어가 있잖아요. 거의 뭐 많이 쓰는 거,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 근데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좀 달라요. 깊숙이 들어가면 비슷한 것 같은데, 오래 참음과 인내가 어떻게 다를까, 이걸 정리하고 가고 싶은데, 인내는 잘 참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치과 가서 되게 잘 참거든요. 제가 내시경도 되게 잘 참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수면으로 안 하고 대장 내시경 안 할 때는 그냥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이고, 이게 어떻게 하면 넘어갈 때만 힘들지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저보고 되게 독하다고 그래요. 치과에서도 잘 참고 뭐하고. 예? 수면 마취 안 해요? 그죠? 수면 마취 안 하면 뭐 이렇게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인내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 절제가, 자기가 절제하면서 어떤 조건 안에 머무는 거야. 조건 안에. 딱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이런 부분에 뭐 과정 안에 내가 이번 달에 이거 해야 되고, 지난번에 어떤 세무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조건 안에 우리를 딱 넣어놓고 그 안에서 내가 머물게 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게 하는. 이래서 근데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거를 요 안에서 내가 참아낼 거야 하는 인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래 참음도 인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인내는, 거기서 말하는 인내는 인격적 성숙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인내, 우리는 인내라는 말을 많이 참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쓰는 오래 참음과는 좀 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오래 참음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평정된 상태. 그러니까 되게 좀 다르죠? 결과를 기다리는데 평정된 상태야. 인내는 참고 고통스럽고 그걸 지나가는 어떤 한정된 조건인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근데 그 안에 평정과 평온을 유지하게 되는 거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작정 기다리는 거 아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거. 근데 기다리는 동안 평정과 평온을 유지하는 거. 저는 이게 오래 참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업을 하면서 꼭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눔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평정과 평온을 유지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평정된 상태인데, 그때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를 보여주시고 그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그죠? 강의도 듣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계속 또 배우고 역량을 회사에서 또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고 지혜를 쌓아가죠. 지식과 지혜를. 제가 요즘 4차 산업, 얘가 미래 5차, 이제 저는 올해까지가 4차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AI 혁명으로 5차 산업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대개해서 학교에서 새로운 걸 가르치고 있는데, 미래 사회. 지식과 지혜에 대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식이 더 많아졌어요. 챗 GPT를 쓰니까. 근데 AI를 쓰니까.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올리기만 하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혜. 지혜는 뭘까라고 고민했어요. 지식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지혜는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게 지혜라고 저는 정의를 이번에 다시 내렸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거야. 그걸 내가 기업에 활용하고 그 생활에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진짜 필요하다. 이제는 이 지식이 그냥 다 퍼져 나가는데 그 지혜는 그래서 꼭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걸 기다리면서 내가 베스트를 다하면서 그때 해야 될 걸 하는 거. 그런데 불안해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마음의 평정과 평온을 유지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주실 거야. 그때까지 내가 이때까지 참고, 그래서 그거를 고통스러울 때는 인내하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될 거야. 저도 그래. 이게 언제까지 될 거야. 그렇지만 오래 참음으로 접근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꼭 해주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게 오래 참음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 맺는 경영을 기쁨까지는 제가 이제 평정과 평온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크리스찬 경영자 열매 맺는 경영은 제가 저희 멘토인 방성희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건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4개를 했으니까 한번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즈니스의 성공이 있고 9가지 열매 중에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할 때 조직에서 우리 CEO들이 이 9가지가 여기에 다 매칭을 시켜주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제일 먼저 성공했을 때 물어볼 때 2가지는 똑같아요.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그게 뭐죠? 내가 오래 참았거든. 이런 거였어요. 오래 참았다.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되게 오래 참았다.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 그죠? 성공한 CEO들을 제가 만나보면 오래 참았대요. 2번째는 내가 다른 데 빠지지 않았어. 다른 데 가지 않고 절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성공은, 우리 성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진짜 오래 참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난 크리스찬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게 하셨고 이 사업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내가 베스트를 매일매일 다가갈 때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오래 참음. 2번째, 절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될 거, 탐욕. 진짜 탐욕을 버려야 되는. 탐욕은 원수, 시편에 요즘도 시편인데 원수가 제일 마지막까지, 원수가 처음 하는 게 자존심 망가뜨린대요. 원수가 제일 하는 게 자존심. 2번째,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거래. 마지막에 탐욕까지 가면 거의 끝나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탄이 우리를 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우리의 자존감을 망가뜨린대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자존감을 망가뜨리죠. 그죠?
부인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이 자존감 망가뜨리면 진짜 막 힘들어요. 내가 진짜 이러고 하나님 믿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어서 두 번째가 이제 시기 질투를 하게 하는 거. 세 번째 그 탐욕. 자, 그래서 이 두 번, 1, 2번은 우리 비즈니스 성공의 열매인데 1번이에요, 제일. 두 번째,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기쁨의 열매 맺었잖아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도 기쁘게 하고 여러분도 기쁘게 일할 때. 두 번째가 착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하게, 양선이죠. 그게 선하게, 그게 불손한 마음으로 하거나 뭔가 나쁜 일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충성되게. 그러니까 일은 기쁘고 착하고 충성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기쁘고 착하고 충성되게 선한 마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직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는 화평해야 되죠. 평화, 화평.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사랑으로. 세 번째가 자비. 우리가 그 자비하죠. 그죠? 자비는 베푸는 거잖아. 남을 베푸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온유와 배웠잖아요. 온유. 우리 모세의 온유처럼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좀, 저는 이거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쉽고, 오늘 첫 번째, 우리 비즈니스의 성공은 크리스찬의 난 크리스찬아 오래 참았다고 해요. 절제했다고 해요. 자, 오늘 그래서 비즈니스 성공의 열매니까 잘 한번 보시고 우리 합시다. 그래서 비즈니스 성공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평정과 평온의 오래 참음입니다. 라고 하고. 자, 첫 번째. 저는 우리가 계속 참아오는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의 혁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비즈니스 혁명이라고 하죠. 비즈니스가 혁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비즈니스는 산업혁명, 잘 보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우리가 1, 2, 3, 4차까지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비즈니스 하는 사업의 형태가 바뀌어요. 그죠? 사업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연료가 석탄이 되면서부터 우리 기관이라고 하는, 그죠? 기계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사업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수공업에서 또 바뀌었어요. 2차 산업혁명이 전기가 되면서부터 뭘로 바뀌었죠? 내연기관이 나왔잖아요. 대량 생산하고는 사업의 모델들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가, 그죠? 지식혁명 나면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버가 몰렸죠. 4차, 우리 이제 AI,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되면서 모든 사업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AI가 모든 걸 지금 다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혁명이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사업하는 방식이죠. 사업하는 방식이 온라인, 요즘은 뭐 거의 디지털 넘어서 AI,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우리 경영 현장에서 경영혁명이 일어나요. 조직도 바뀌고, 일하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뀌죠. 이 지금 바뀌고 있는 세 가지의 큰 추세에서 우리가 수렵과 채집 경제를 하면서 농업 경제가 탄생했죠. 도구를 만들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기계와 인력이 결합하는 경영혁명이 일어났어요. 시스템화하는 조직. 그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공장의 대량 생산 체계.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컴퓨터가 정보와 생산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고, 우리 사업하는 방식이, 우리 경영혁명이 컴퓨터와 이제 이거 바뀌었죠. 마지막으로 좀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혁신의 가치를 만드는 우리 융합경제 시대. 4차 산업혁명. 이게 우리가 역사를 쭉 가면서 와, 이게 되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여기서 수렵과 채집이 오래 걸렸지, 농업이 오래 걸렸지, 대량 생산 조금 걸렸지, 디지털에서 지금 융합경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혁신과 가치의 미래 창조, 그래서 비즈니스 혁명의 역사 현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어찌 보면 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나타난 지가 불과 100년.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영을 해 나가면서, 여기에 보면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회장님들이 2차 산업혁명, 그죠? 우리가 1970년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1700년에서 시작됐고 1900이지만 우리의 경영에, 제가 LG에 들어갈 때도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막 넘어갈 때, 제가 입사하고 한 5년, 3년 되니까 노트북 주더라고요. 처음 받았어요. 그것도 구분되어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CD롬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토요일 날은
회사의 전략기획팀장이라 제일 먼저 받았는데 CD 넣어가지고 CD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잭으로 집에 가서 음악 듣고 막 그랬었어요. 그 시기가 되면서 확 바뀌었어요, 경영이. 요즘은 그게 1994년, 3년이요, 3년. 1993년에 제가 노트북을 처음 받았었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죠? 컴퓨터가 생기면서부터 그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에 입사하니까 제일 앞에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그죠? 부장님이 제일 뒤에 앉았고, 왜냐면 그땐 컴퓨터가 없으니까 다 자기 일만 하는데, 근데 컴퓨터가 들어오면서부터 모여 앉기 시작했어요. 이게 랜을 생성해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보고 미리 보고 이제 연결해서 프린트 뽑아야 되고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제가 신입 막 들어가고 막 대리할 때는 뒤에서부터 퇴근해야 퇴근했잖아요. 뒤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가셨나?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앉아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뭐 거의 또 우리 코로나 하면서부터는 또 이제 재택도 하고 하이브리드도 하고 자 이렇게 근데 제약 엽기를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1차는 우리가 토지였는데 2차는 자본이잖아요. 3차는 지식인데 이제 4차 생명에는 우리가 얘기한 창업가 정신 이런 부분들로 농업 경제 용역도 산업 그죠? 창업. 그 다음에 지적 혁명에 저는 시스템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저는 설명해 드려요. 시스템 경제에 예전에 혹시 아세요? 활을 잘 쓰던 김순영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옛날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되게 말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금메달로 그 관역에 맞춰요? 골드에.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 그냥 쏴요 이랬어요. 그냥 쏴요. 근데 굉장히 그 아나운서나 앵커가 답답한 거야. 그냥 어떻게 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면 프로세스적으로 하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활을 다리고 관역을 보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 때도 그냥 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시스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챙겨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쏘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한 방에 돌아가는 거 하나가. 지금 우리 기업이 그렇게 운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하나 따지다가 굉장히 놓쳐버리는 그죠? 우리 AI 많이 강의를 하시니까 요즘 세상에 그냥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돼. 팔을 왜 돌려야 되지가 아니고 그냥 돌리면 팔이 돌아간다니까 공 던지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거를 막 저기 보고 이게 거리가 우리 유현상 대표님이 나하고 5m니까 내가 5m 힘으로 던져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툭 던지면 저기 떨어지는 거 이게 시스템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발명에는 자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 혁명은 이제 종교에서 정치에서 금융에서 비즈니스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 제가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면 비즈니스 혁명이 일어나요. 비즈니스 모델, 사업하는 방식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뀌기 위해서 경영의 우리 비즈니스 안에 기업의 경영혁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안에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면 조직 모델도 바뀌어요. 분명히 이제는 여태까지 조직은 안 바뀌었는데 거의 왜 그랬을까요? 조직은 급격하게 바뀌면 파괴가 돼요. 그런데 AI가 되는 우리 혁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조직은 진짜 급격하게 바뀔 거다라는 거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혁명의 필요성을 직시한 디지털 비즈니스 혁명 되면서 비즈니스 한계가 없어졌잖아요. 롱테일을 가능하게 만든 동인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죠. 비즈니스 혁명의 시작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죠. 와이어드라고 하는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온라인의 편집장인데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을 우리는 롱테일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레토 법칙은 알죠? 이파레 법칙. 프랑스 우리가 얘기하는 이탈리아의 수학자 파레토가 만드는 건데 이파레 법칙. 20%가 80%의 매출, 20%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의 매출을 일으켜준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프라인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거는 저는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그러고 롱테일 쭉 보니까 인터넷 비즈니스의 80%는 지금 성장한 인터넷 비즈니스의 80%는 이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꼬리에서 시작돼 가지고 다 성공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뒤에 꼬리에 있는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파레 법칙에서 오프라인 법칙 커피숍에는 커피가 맛있어야 되는 거죠. 본질이에요.
본질이 맛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는 거기에 분위기가 좋아서 나는 디저트가 맛있어서 주차하기가 편해서 친절해서 그리고 편리해서 주문하는 오다가 굉장히 편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게 그들을 만족시켜 줄 때 그게 다시 28의 법칙처럼 그 기업들이 다시 주축으로 자리 잡으면 성공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꼬리의 법칙,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가 생산 도구의 디지털화로 상품의 창출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했죠. 생산 비용이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디지털화로. 또 하나는 디지털 유통 구조와 채널로 쉽고 저렴하게 지금 우리 보면 계속 카카오에 뭐 올리고 농가 살리기 뭐하기 한 번만 클릭하면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요. 계속 오는 거야. 이게 쉽게 하면 예전에는 채널이라고 하는 거가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오프라인 채널 이걸 할인점으로 갈 거냐 백화점으로 갈 거냐 온라인으로 같이 다단계 우리로 얘기하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갈 거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진입이 가능해졌다. 세 번째가 매일 새로운 틈새 시장이 창출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틈새 시장이. 이게 디지털 비즈니스 혁명, 우리가 벌써 경험한 세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AI 비즈니스가 혁명이 되는 거죠. AI 비즈니스 혁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AI를 잘 사용하는 비즈니스가 조직 생산성에서 최대 10배 이상을 가져온다라는 거잖아요. 논문으로 발표된 거잖아요. 이 논문은 쉽게 얘기하면 베를린에서 우리가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직업의 80%가 AI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GPT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직원 업무의 약 60에서 70%가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과 안 한 기업의 차이를 보면 경제력 격차가 조직 생산선에서 2배에서 10배까지. 요즘 이제 창업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다 그죠? 창업에는 조직이 다 슬림이 돼 있어요. AI가 거의 다 해주는. 그래서 비용의 구조의 차이를 나서 제품 경쟁력 완전하고 조직도 되게 슬림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는 AI를 잘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조직의 생산성이 10배인데 결국에 직원들이 그러면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이게 생산성 그래서 AI 혁명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가 재인식해야 될 사람의 창조성 이런 거죠. 결국에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논문을 지난번에 예전에 발표한 거잖아요. 2023년에 GPT-3는 인간과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GPT-4는 모든 과제에서 인간을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인간의 평균치보다 결국에 평가받은 사람은 창의적으로 평가받았다라는 사람은 9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AI가 아니고 AGI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능가하는 10배 빠른, 사람보다 10배 똑똑한, 그죠? 그 다음에는 1000배 빠른 그 슈퍼 ASI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3년이 지나면. 자, 그러면 GPT-4보다 창조성 점수가 높은 사람 100명 중에 9명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이걸 좀 반대로 생각을 하죠. AI를 우리가 잘 협력하고 코워킹을 하는데 창조는 더 이상 그럼 이쪽에서 던졌던 논문의 아젠다가 이런 거예요. 창조는 더 이상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창조를 너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안 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 AI가 주는 거에 제너럴한 얘기들을 우리가 자료를 저는 AI를 잘 많이 사용하는데 자료 만드느라고 결국에 예전에는 60에서 70%를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을 소비했어요. 그리고 한 30%가 의미를 찾고 내일을 했는데 이제는 10%만 소비하면 질문을 잘 던지면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퀴즈를 하나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있잖아요 교수님 챗GPT를 20대 30대가 잘 쓸까요? 5, 60대가 잘 쓸까요? 그러더라고요. 50대가.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질문한 의도가 있어서 5, 60대가 더 잘 쓰겠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5, 60대가 잘 쓴대요.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은요. 사람을 부려본 적이 없대요. 부려본 적이 없는데 5, 60대는 챗GPT를 사람이라고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너 이렇게 해내.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답이 더 잘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관리할 줄 아는 거야. 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많이 시켜봐서 너 내가 이런 보고서를 보고 싶은데 너 이렇게 해내. 안 나오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얘네들이 되게 좋아지는데 20대 애들은 말을 이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되니까 계속 걔가 돌려서만 얘기하고 우리 5, 60대가 챗GPT를 더 잘 쓴답니다. 이해 좀 되세요? 잔소리를 잘해야 돼. 네, 잔소리를 잘하고 계속 걔를 직원 트레이닝 시키듯이 계속 할 때마다 퀄리티가 올라가서 요즘 5, 60대가 챗GPT를 더 잘 쓴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겠다. 여러분들이 더 잘 쓸 수 있어요. 직원 관리를 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창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인데요. 비즈니스의 성공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오랫동안 우리는 1차 산업은 증기, 전기조류, 컴퓨터, 인터넷, AI,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 중심 판매했어요. 장인에서 기계.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장표를 보여준 게 2차 산업혁명으로 비즈니스 시대를 계속 하셨잖아요. 우리는 여기 계신 회장님도 그렇고 김명사님도 그렇고 대부분이 한 30년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이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 표준화된 공급, 그죠? 비용 절감, 볼륨 판매, 수익 모델은, 그 조직 모델은 유계적이고 기능적인 거였어요. 그때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3차가 되는데 거기다 조금 부가가치, 디지털 정보 좀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지식근로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AI에, 맞춤형에, 구독경제에, 그 다음에 애자일이라는 조직은 민첩성인데 이 혼돈의 시대에서 애자일은 혼동의 시대에서 불확성의 시대에서 어떻게 그걸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해낼까 나온 게 이제 애자일이거든요. 민첩성. 그러니까 이 혼동의 시대에 계속 따라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지혜로 오래 참음으로 내가 하는 본질을 가지고 그렇다고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확확 바꾼다.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에 여러분들이 2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기계 중심으로 대량 생산에다 더 얹었고 근데 4차 산업혁명에는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이 많이 바뀌는 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올라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을 진짜 참음으로 가는 오래 참음으로 가는 부분들 새로운 것들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요즘 이제 부분이 오래 참음에 저도 2차 산업 마지막에 입사를 해서 그때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략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지식.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밖에 나와서 또 멘토링을 하는데 이번에 저도 오래 참았어요. 한 30년을 참았는데 한 회사 가서 뭐 1억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하다가 50인 이하, 15인 이하 사업체. 이 사업체들이 진짜 CEO들이 역량을 갖추고 대기업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경영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되게 고민한 지가 한 30년 돼서 이거는 꼭 해주고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왜 못했냐면 핸드폰으로 하도 해도 회사마다 차별화했는데 이번에 AI를 제가 접목하면서 창업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JK 아카데미 있는 친구 그 친구하고 같이 해서 그 친구가 청년회에서 같이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와, 그래가지고 국가 돈으로 1개월에 1,000만 원씩 주더라고요. 여기 와서 벤처 와서 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니까 새로운 기술에 접목하니까 가능해지더라고요. AI에. 그전에는 흉내를 못 냈어요. 1대1로만 해야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회사를 가면 비용이 얼마 들어요, 맨날. 그러면 쭉 1일부터 3일까지 하면 누가 있어야 되죠? 격리 직원이 정형화된 포맷에다 쳐줘야 1일부터 돈 얼마 들어갔고 얼마 든 거 있잖아요. AI는 비정형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정형으로 아키텍처만 잘 넣어주면 정형으로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능하더라고. 다 여기 있는 분들 아키텍처만 딱 하면 여러분들 회사에 비용 들어가고 매출 오는 거를 다 잡아줘요. 그래서 그거 모델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했는데 야 세상이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래 참음으로 하면 아까 50대가 제 GTP를 잘 쓰듯이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을 명확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크리스천 기업은 비즈니스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JK를 만드는, JK가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데 비즈니스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비즈니스의 범위는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걸 많이 배우니까 좀 넓게 보는 거, 비즈니스의 범위를 조금은 넓게. 아까 이게 저 경계를 허물어 줬거든요. 이제 경계가 허물어졌으니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세 번째,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조직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오래 참음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개반, 거룩하고 날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는 시경영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경영의 첫 번째, 여러분들 되게 참았는데 오늘 이게 인내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저도 그랬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 야, 고통스러운데 조금 이게 좀 지나갈까 했는데 매년 더 어려워지자는 거였잖아요. 그때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평정과 평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평정과 평온으로 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면 두 가지였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 맺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까 그 비즈니스가 진짜 꼭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쭉 5인이야, 15인이야 이런 기업들이 진짜 재밌게 기쁘게 경영할 수 있는 이 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대기업 같은 시스템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왜 하는지. 두 번째가 오래 참음의 비즈니스 경영 사례. 내가 진짜 이거 오래 참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례를 나눠보면 좋겠다. 몇 년 한번 우리 김영배 대표님 한 30년 잡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한 게 있어. 그거 꼭 내가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이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오래 비즈니스를 내가 오래 참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내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1번, 2번이 있는데 종합해서 비슷한 내용이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김영만 대표님께서는 26년 경영을 통해서 부품 사업 쪽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 매출의 목마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을 지금 전환하시고 계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이제 잘 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김명수 대표님께서도 9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직원 월급, 세금 밀린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 인내의 결실로 작년에도 같이 공유가 됐었지만 12년 동안 263회 업체를 방문해서 그 업체가 계약한 사례. 그 오히려 진짜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TMC에 대해서 연구사회로 나와야 돼요. 참 대단하신 인내심 오래 참음이셨던 걸로 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사업 전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철 회장님께서도 13년 동안 수많은 부도, 수많은 돈 떼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하고요. 확실히 믿고요. 또 오래냐 인내냐 오래 참음이냐. 앞으로 사업을 이제 전환을 시도하고 계시고 미군 부대 소방 관리, 미군 부대 소방 유지 안전 관리를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새로운 약속을 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셨는데 윤여현 대표님께서는 저랑은 30년 지기이시고요. 지금 20년 동안 인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증 컨설팅 관련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수출 바우처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 나누셨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저 또한 사업을 길게 했어요. 길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요 근래에 제가 가장 큰 다짐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열심히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번엔 저 비전스쿨에서도 딱 정확한 사명을 잡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사업, 저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 목표로 제 인생을 잡았습니다. 그 사명대로 오늘 한 분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회장님 아까 4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가 부족하게끔 제 사명 붙잡고 열심히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쪽 나눔은 강현웅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내용은 이제 기다림의 시간의 체감이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 하던 오랫동안 해오시던 사업이 있고 최근에 이제 광물 사업 하시면서 덩치가 큰 사업을 하시고 또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시간으로는 1년 남짓한 시간이지만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체감이 다른 부분을 좀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유현상 대표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들을 버텨나가는 것이 또 오래 참음의 시간이 아닌가, 이 시간이 다시 좀 선순환되고 잘 돌아가는 상황으로 바뀌기를 또 기다리고 계시고요. 장재석 대표님께서는 그동안에 그 맞춤형 의자, 맞춤형 사무가구, 그러니까 사람 체형에 맞춰서 키나 덩치에 따라서 다르게 제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주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기업적인 단위에서 어떤 뭐 퍼시스나 시리즈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왜 안 하고 있을까 그런 답답함이 있으시다고 하시고 장재석 대표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작년 초에 연초에 중국에 있는 한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애견 관련 사업이고 간식 만드는 걸, 강아지 간식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제가 그 회사 다녀오고 나서 당장에 그 회사랑 할 수 있는 건 없었는데 하나님 이 회사는 저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받았던 응답은 선물이야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선물이야 라고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때. 근데 아직도 열어보지 않은 선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빨리 뚜껑을 열어보고 싶다, 열기만 하면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는 좋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공장과 어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 공장은 저희가 6월 9일 내지 10일 정도 그때 방문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사업을 한번 재개해 보려고 하고 있고, 오늘 저희 그 그룹 총수님께서는 전재 회장님께서 그냥 흐뭇하게 보고만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계속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해도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쭉 보면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기쁘게도 해야 되고, 우리 배운 게 온유도 배웠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어제도 배웠고 한데, 오래 참음은 옷을 입는 건데 저는 내복이라고 생각해요. 내복. 이해되셨어요? 오래 참음을 내복으로 제일 우리 몸하고 밀착시키고 그 밖에, 그죠? 기쁘게도 일하고 착하게도 하고 충성되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내복과 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내복이 밖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복과 같이 입고, 지금 올해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를 열매 맺는 경영에 오래 참음은 진짜 우리 속옷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게 딱 될 때 오래 참음이 밖으로 드러나면 굉장히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내복을 초등학교 때 입어보고 안 입어봤어요. 아니 속옷 입잖아요. 속옷. 속옷을 입으시고 그거 안 입으면 아니고
팬티를 꼭 벗고 그냥 안 입으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팬티 안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팬티만 입고 그래서 속옷 오래 참으면 여러분들이 속옷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간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그게 내 생각으로 자꾸 하니까 기간을 막 정하는데 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래 참으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이야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도 계속 접근하시면서 그걸 이뤄나가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크리스천 CEO, 우리 CBMC, 우리 열매 맺는 경영에서 5월 네 번째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음, 비즈니스의 성공은 오래 참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작년에 배웠던 것처럼 버티는 힘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는데 특히 올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경영 환경은 불확실성이고 굉장히 바뀌고 또 그동안 해왔던 것과 다른 경영 환경을 저희들이 접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비즈니스 해나가는데 꼭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미션이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래 참음에 하나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 인내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연단할 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평정과 그때를 기다리고 언약의 약속을 믿고 가는 우리 구로 디지털주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